자, 그 다음 사연입니다. 이 사연도 학생이 올린 사연이에요. 리치클럽님께서 11월 17일 올려주셨고 제목이 현재 예비 고1입니다. 고등학교 진학 고민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좀 깁니다. 현재 예비 고1이 되어 고등 진학이 코앞에 다가오니 진로에 대한 고민도 되고 지난 시간 동안 공부도 거의 하지 않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해보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먼저 저는 중3까지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았고 학원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시험도 3일 전에 벼락치기로 수학은 60점대, 국어는 80점대, 영어는 60점대, 과학만 80, 90점대로 중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을 대차게 말아먹었습니다. 과목 중에선 과학이 제일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마저도 중3 되면서 성적이 더 떨어지니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심각성을 최근 들어서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중3까지 공부는 거의 기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제일 중요한 수학과 영어를 정말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라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희망하는 방식은 학원은 최소한으로 하고 정 안 되면 필요한 것만 다니거나 그냥 학원을 다니지 않고 인간과 문제집을 통해 공부하는 것인데 이렇게 기초도 모르는 상황이면 학원을 다니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도 질문드립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진로에 대한 생각도 없고 공부하려는 의지도 없었는데 문득 진로, 성적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면서 컴공과나 정보보안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으로 가고 싶은 진로가 생기고 마냥 하기 싫었던 공부에도 미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체가 약간 그 군대 갔다 정신 차린 20대 후반 느낌 아닙니까? 예, 굉장히 성숙합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잘 썼어요. 예, 되게 잘 써요. 학생들 보기 힘든데. 그런데 이대로는 고등학생 되어봤자 내신이 5등급 이하일 것 같아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흔한 변명 같더라도 지금부터 이 악물고 기초를 다지면 1학년 때 내신 3등급은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고등학교에선 공부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중학교 때 안 했던 사람이 고등학교 가서 잘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헛된 꿈을 갖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지 제 분수를 알고 다른 분야를 찾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늦었을지라도 원하는 진로에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만 깊어지네요. 지금부터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걸까요? 라고 한 18세인데 18세가 아니지 15세인가요 지금? 제가 착각했네요. 14세입니까? 만 14세? 14는 아니고 15세? 몰라요 나도 잘. 15살쯤 된 아이가 이 정도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도 6세 아닌가요 중3이면? 이 학생 야망은 크네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되게 건강한 중학생이에요, 학생이라고. 저는 되게 이게 중학생 맞아. 나는 예. 의심을 했어 처음에. 이게 중학생의 글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니 난 군대 갔다 오도 이런 생각 못했는데. 생각도 생각이고 글이 문단이라든지 딱 기승전결이 딱 있다고. 아 대단합니다. 입시왕 청취하시는 학생 여러분들이 수준이 지금 높아요. 오히려 어머님들이 급한 마음에 글 쓰면 막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글이. 급한 마음에 막 사연을 올리시는 거니까. 그런데 얘는 되게 정리정돈이 딱 잘 된 상태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영어 테스트를 볼 때 그 뒤에 간단한 이런 서술형 문제를 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보면은 지금 영어를 되게 못해도 아이가 말투나 생각이 조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머니, 이 학생은 무조건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축적된 지식이 부족할 뿐이지 이 아이가 암기력, 사고력, 논리력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영어 실력은 꽤 좋은데 글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그 구조가 안 맞고 네. 막 중구난방인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 약간 좀 위험하다. 보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네. 아이는 글이 상당히 조리가 있고 네, 그래서 약간의 깊이, 자기 자아 성찰 이게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지금 저는 이 학생 열심히 살면은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공부 말고 다른 걸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뭐 그렇게 해서도 뭐 리치 클럽에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어쨌든 이 아이디가, 아이는 예. 현재 중3인데 좀 사연을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뭐 진짜 공부를 안 했나 봐요. 학원도 하나도 안 다니고 뭐 왜 그랬는지는 뭐 설명은 없습니다. 뭐 하여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하다가 시험도 그냥 벼락치기 보면서 성적은 뭐 수학 60점, 뭐 영어 60점, 국어랑 과학만 8, 90점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 최근에 뭐 영상도 보고 하다가 보니까 컴퓨터나 이런 걸 좀 공부해 보고 싶다. 정보 보안 뭐라고 하죠? 해킹 뭐 이런 건가요? 보안 쪽에 정보 보안학과 이런 거에 가고 싶다는 꿈이 생기니까 그럼 대학을 가야겠네.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나 봐요.
그래서 대학을 가려면 이제 공부를 해야겠는데 본인이 아예 학원도 안 다니고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제 제일 치명적인 게 본인이 아는 거예요. 수학 영어가 지금 망했다. 이건 좀 오래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너무 기초가 부족하구나. 이걸 본인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수학 영어가 이렇게 기초가 부족한데 지금 고민인 거지. 내가 이게 열심히 해서 쫓아갈 수 있을까? 그냥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낫는가? 아니면 그냥 어쨌든 하던데 그 방법은 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글이 저보다 훨씬 잘 쓰는 거고 드디어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한 게 지금 보시면 글의 목적을 정확히 첫 문장에 썼잖아요. 이 글의 목적을. 그치. 그런 다음에 그러네, 구조적으로 보세요. 자기 반성, 과거에 대한 반성을 쓰고 현실에 대한 판단을 했고 가까운 미래에 대한 구상을 했고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조언을 구했어요. 야, 얼마나 짜임새 있습니까? 이 학생 공부 1년간 하면은 성적이 오를 것 같습니까? 안 오를 것 같습니까? 저는 오릅니다. 오릅니다. 올라요. 예. 그러니까 일단 사연 속 학생에 대한 분석인데 이 글만 봐도 두 분이 봤을 때는 올라요. 상당히 역량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저도 또 이런 게 눈에 띄는 게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거 뭡니까? 메타 머시기, 메타인지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기 성찰하고 자아를 이렇게 돌아보는 능력이거든요. 내가 어디 제대로 알고 있고 뭐가 부족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런 게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뭐 짧은 글이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부족함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판단할 줄도 알고 내 현실 인식도 상당히 정확하고 이게 사실 실제 공부할 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친구가 뭐 아주 뛰어난 지적 역량을 갖춰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일단 글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조리 있고 논리적인 사고도 가능하고 자아 성찰이나 이 반성적인 사고 능력도 갖추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겠다. 만약에 이 학생이 이 글을 일필 휘지로 썼다. 그러니까 막 수정하고 고치고 쓴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한 방에 썼다. 뭐 인터넷 글을 무슨 수정하고 고치고 쓰겠으니까 한 방에 썼겠지. 그러니까 쓰다가 고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 방에 썼다. 그러면 이 학생은 무조건 인서울 이상 장원급제니까.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만 봤을 때는 상당히 대단한 학생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지적드릴 부분은 이 살면서 펜타기 선생님. 저는 이게 그 뭡니까? 뭐 기독교에서는 이런 걸 보고 보통 회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회심이라는 표현은 기독교에는 잘 쓰질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전환이 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인생에서. 회개라고 보통 회개 많이 맞다. 쓰고 회개.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쓰레기 같이 살다가 이제 신으로 기이하면 이제 그걸 회개했다 그러죠. 목사님들이 이제 회개하라고 하면서 항상 자주 꺼내시는 에피소드 중에 이제 탕자 이야기 있고 이게 이제 있거든요. 매뉴얼 같이. 자, 우리 인생이 몇 년 정도 삽니까, 보통? 뭐 한 70년, 80년 사는데 인생 살면서 이 회개하는 순간이 생각보다 잘 안 찾아옵니다. 그렇죠. 평생 살면서 다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고. 아니면 이제 원망, 분노, 후회. 남 잘 안 되면 이제 남 욕하기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고. 잘 되면 또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대로 사는 거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거 진짜 잘못했구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전환을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 평생 살면서 이거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데 이 아이가 벌써 15세에 이걸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일단 놀라운 일이다.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좀 감히 칭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친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의지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 보니까 전혀 뭐 진짜 공부의 기억자도 모르는 정도로 기초나 뭐 이 친구가 고민하는 게 뭐 학원을 다닐까요 말까요? 수학 영어는 정말 하나도 모른다.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친구를 지금 솔루션을 딱 해줘야 됩니다. 노베다 뭐 지금 일표현이잖아요 지금 요즘 아이들 말로. 이 정도로 뭐 국어나 뭐 이런 거는 과학 이런 건 어쨌든 암기니까 뭐 노력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다 쳐도 국어는 암기가 아니라 국어는 지금 글 쓴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잘할 것 같아요. 있고 과학은 좋아하니까 한 거고 근데 수학 영어는 관심이 없고 안 했고 근데 주변에 친구들을 보니까 이미 많이 앞서 나가고 있고 근데 마침 나는 컴퓨터 공학과 가려는 꿈이 생겼는데 난 지금 하지도 안 하는 상태에서 이거 따라가도 저 먼저 앞서간 수학 영어 잘하는 애들보다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잖아요. 내신 5등급 나올 텐데 어떻게 되겠냐. 일단 영어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이 아이가 지금 노벨 상황이라는데 됩니까? 됩니다. 이 방송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 지금부터 올 겨울방학까지 12, 1, 2, 3개월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은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야, 네가 시킨 대로 했는데 망했는데 널 찾아가라고? 따지러 오라고. 말이 안 되잖아. 따지러 오라고. 따지러 오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뭐 양손에 뭐 크게 들고 가면 됩니까? 연락을 하고 오세요. 제가 복싱 글러브 끼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자, 방법을 알려주시죠. 영어 노베이스 리치 클럽님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 지금 고민이 있어요. 급하니까 뭔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뭔가 따라붙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일단 조급함을 버려라. 아,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남들이 3년에서 얻은 거를 나는 3개월 만에 얻어야지. 그 마음으로 대부분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건데 뭘 하냐면은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핍니다. 중학교 1학년 뭐 영어 교과서를 영어 핍니다. 교과서 피죠. 네. 거기에 나와 있는 일단 모든 단어를 다 외웁니다. 한 과씩 쉬울 거예요. 처음부터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외워지는 건 외우고 안 외워지는 건 읽고 넘어갑니다. 중1, 중2, 중3 요 과정만 올 겨울방학 때 다 하면은 충분히 따라갈 토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1, 중2, 중3 교과서에 있는 단어는 기본인 거고 단어는 다 외우고 자, 문장 해석도 이제 스스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장은 중학교 교과서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분석할 게 없고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정도의 문해력이라 그러면은 단어만 다 외우면은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중1, 2, 3 교과서를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는 어쨌든 내년 3월까지 기회가 좀 있으니까 3, 4개월 정도 마스터한다. 문장 분석하고 단어 암기하면서 아까 얘기한 게 이제 소리내서 자꾸 따라 읽어보면서 최대한 많이 외우자 문장을. 이 학생이 너무 노베이스일 수 있으니까 뭐 열심히 해라. 그런 거는 안 통해요. 구체적으로 정해주면은 단어는 다 외웁니다. 해석은 다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무슨 뭐 그래머 포인트, 체크 포인트 이러한 문장들이 있어요. 네. 요것만 일단 우선적으로 외웁니다. 최대한 우선적으로 외운다. 그러면 한 과에 보통 5문장에서 10문장 정도가 압축이 되거든요. 어허.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앞으로의 영어 실력에 굉장히 큰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패턴을 계속 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언어는 패턴이기 때문에 맞아요. 문장은 달라져도 그 공식, 그 패턴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요 학생들이. 맞습니다. 더 어려운 거 더 더 있어 보이는 하고 싶은데 결국은 이게 이 학생 영어 실력을 근본적으로 올려주는 공부 방법이 될 겁니다. 학원이나 영어는 어떻게 합니까? 과외 같은 거. 저는 과외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병행 누구나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외 선생님을 뭐 누구든지 뭐 영어 과외 선생님 아무나 섭외를 해서 지금 홍프로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선생님 저랑 중학교 과정 한번 끝내시죠. 그렇죠. 네. 그 정도 하면은 딜을 하는 거죠. 모르는 것 좀 물어보고 그렇죠, 그분의 문법적 지식이나 이런 것도 좀 흡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좋습니다. 플러스 혼자 영어 공부를 매일 한 2시간 이상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영어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처음에는 머리에 2시간 안 들어올 거예요. 저는 그래도 처음에는 효율성 생각하지 말고 엉덩이로 승부를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버텨서 계속 봐라.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수학은 어떡하냐? 수학 선생님을 우리가 섭외를 못했네. 수학은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 이제 유명한 그 인터넷 1타 강사라고 불리는 선생님들의 컨텐츠를 보면 그 중학교 때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근데 심지어 그거를 고2가 예를 들어서 고2 학생이 선생님 저 노베인데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야, 그 노베 있잖아. 그러니까 자 고2 때부터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학. 근데 얘는 지금 심지어 아직 고등학교 입학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하면 좋아요. 딱 하면 좋고. 그러니까 노베이스를 위한 중학교 그 핵심 과정을 요약한 게 있다. 인터넷 인강으로. 도형 부분은 알아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때 연결되는 게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정도 일단은 중학교 과정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소홀했지만 아직 고1 지금 내가 중3 예비교일 겨울방학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기본적인 수학 공부를 탄탄히 해서 뭐 만점을 맞을 수 있습니까? 자, 이거는 쉽지 않죠, 당연히. 일단은 열심히 많이 한 애들이 또 계속 열심히 할 거니까. 근데 학생이 뭐 나는 아예 포기해야 돼. 나는 수포자가 될 거야. 절대 그 상황은 아니다.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성적 획득이 가능하다. 중학교 과정을 일단 끝내는 게 우선일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이제 영어랑 비슷해요. 중학교 과정. 근데 이제 수학은 영어랑 달리
영어는 이제 뭐 1학년 딱 첫 페이지부터 펴 이거잖아요. 근데 뭐 중학교 수학도 뭐 방정식도 모르면 그거부터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나 아니면 EBS에도 있어요. 중학교 과정이 임팩트하게 정리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EBS나 사설 인강 업체에서 고등학생을 위한 인강이야. 그렇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강인데 그 중에 이걸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얘가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뭐 중학교 인강이 길거든요. 그거 다 보지 말고 임팩트 있게 압축된 거를 집중적으로 한 코스 돌리자. 한두 달 안에. 그렇게 시작하면 충분히 하고 따라갈 수 있다. 네. 충분히. 저도 100% 동감이고 요 중학교 과정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요거는 인강으로 혼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단기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잖아요. 단기간에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수학 상 정도만이라도 뭐 과외 정도가 저는 적합하다고 보는데 왜냐면 다른 학원 들어가기엔 지금 좀 실력이 없을 것 같, 안 될 것 같을 수가 있어서 최대한 과외를 활용해서 저희가 좀 시간이 허락하는 선 안에서 수학 상의 한두 단원까지는 한번 나가볼 수 있게 진도를 겨울방학쯤에 한번 과외 선생님을 구해서 준비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탄탄하게 지금 해놓으면 한두 달이지만 중학교 과정이 뭐 또 엄청 많지는 않대요. 막상 하려고 마음 먹으면 막 엄청 못할 정도의 부담스러운 양은 아니기 때문에 펜타케 선생님 말씀대로 고등학생들이 보는 중학생 그 기초 강의들 좀 임팩트 있게 요약된 강의들을 빨리 한 바퀴 자기들 쓱 보면서 겨울방학쯤에는 수학 상 정도는 한번 선행을 하려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과외 선생님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 학생은 또 예신이 5등급 이하일 것 같아서 막막하다. 3등급 나올 수 있까 이런 걱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안 했으니까. 근데 자 이런 걱정은 괜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전혀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성적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냥 받아들이는 문제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결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릴 거면 전국적으로 따지면 리치클럽님 같은 학생들의 비중이 최소 30% 이상입니다. 중학교에 가보잖아요. 달의 차이입니다. 이런 애들이 또.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놈들이 또 많아요. 그중에 정신 차린 놈들이 없습니다. 리치클럽님은 상당히 지금 정신을 차린 상태인데 아예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학원만 쫄래쫄래 다녔지. 딱 그 정도 차이인 거지. 실제 붙어보면은 그래도 막 4, 5등급 이하로까지 떨어지진 않다고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진로도 뭐 진로를 접어야 되냐, 자 그것도 미리 생각하실 맞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 리치클럽 학생님이 생각하는 성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컴퓨터 보안, 정보 보안 갈 수 있습니다. 과가 엄청 많아요 전국에. 맞습니다. 그래서 진로는 미리 포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이 진로로 간다라고 결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진로는 그냥 진로입니다. 진로. 내가 지금 관심이 생겼으니까 한번 가볼까 이 정도지. 그래서 내신이 뭐 3등급이든 4등급이든 그 과를 갈 수 있는 대학은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지금 1도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솔루션은 저도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홍프로님이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조급하면 망해요, 100%. 그래서 아마 처음 성적이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럴 수 있죠. 매우 높은데 공부라는 게 정말 시간 싸움이고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서 그걸 6개월, 1년 해내느냐. 그게 성적으로 나중에 천천히 환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 겨울방학 때 이렇게 했고 학기 중에 시험 공부 이렇게 했는데 뭐 몇 과목이 4, 5등급이 뜰 수가 있어요. 실제로 뭐 수학 영어는 올해 해도 뭐 안 되기 때문에 선행이 안 돼 있으면 이제 당연히 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몇 과목이 4, 5등급 나왔을 때 또 여기 이제 한 것처럼 역시 내가 헛된 꿈이었구나. 난 안 되는가 보다. 그냥 나 공부 안 하고 그냥 딴 거 할 걸. 그냥 특성화고나 갈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때 포기하지 않고 말도 위험한 게 끝까지 하는 게 공부 안 하고 특성화고나 갈 거는 특성화고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간다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공부 말고 다른 길을 찾을 걸.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실제로 특성화고 가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갑니다. 그것도 잘못된 사과드립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특성화고를 가지 않아요. 그냥 특성화고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학생들이 간다 이렇게 하시지 뭐 특성화고는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간다도 잘못됐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간다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리치클러님이 분명히 성적이 나올 때마다 계속 실망하고 힘들고 하실 게 제가 눈앞에 훤히 보이고 제가 이런 친구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 와서 이제 막
노베이스인데 정신 차리고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그렇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고비만 넘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조급한 마음을 버리자. 버리고 리치 클럽님은 이미 인간 승리라고 봅니다. 이미 회개를 했잖아요. 펜다기 선생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했죠. 했어요? 아직 못한 것 같은데. 계속 해야죠. 회개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됩니까? 홍프로님은 회개하셨습니까? 제가 아직 그래서 인간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하기 힘든 회개를 리치 클럽님이 이미 한 번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경험이 엄청난 경험이다. 인생 살면서 이런 자아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내 진로를 바꾸고 설계하고 이 경험 자체가 엄청난 경험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절대 포기하실 필요가 없다. 너는 이미 인간 승리자다.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서 이번 사연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당분간은 저는 이제 과외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과외보다 이 정도의 어떤 자기 통찰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그냥 혼자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수학영어는 과외를 붙이는 게 나머지는 뭐 혼자 하더라도 혼자 일단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수학영어는 좀 너무 노베 있으면 물어는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과외 정도로 본인의 수준에 맞는 거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중학교 과정을 한번 근데 60점이면 아예 노벨은 아니에요. 막 그냥 뭐 방정식도 모르고 막 이 정도는 아니야. 학원을 아예 안 다녔잖아. 이게 좀 커요. 학원으로 어쨌든 조금이라도 돌려놨으면 남는 게 좀 있었을 텐데 그래서 과외를 좀 집중적으로 당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뭐 또 두 분 리치 클럽님한테 할 말 있습니까? 공부는 이렇게 보면은 지식으로 결판이 나는 것 같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정신력 싸움, 체력 싸움, 시간 관리 싸움으로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그쵸? 본인이 계획대로 하면은 아마 리치 클럽님은 리치 클럽에 가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뭐 할 말 있어요? 펜타쌤은? 없습니다. 저는 다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란 말밖에는. 알겠습니다. 너무 대견한 친구라서 저희 사연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저희 게시판에 상당히 학생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서부터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제 반응을 좀 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가 많이 늦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전달드리고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볼 텐데 저희가 8년 동안 된 적은 없습니다. 빠르게 반응을 원하시면 펜트하우스밖에 없어요. 일단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펜트하우스 가서 물어봐라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왔고요. 이제 기말고사 기간인가요, 요즘이? 슬슬 기말고사 기간이고 정신 또 없으실 텐데 또 많은 입시 고민 생기실 때마다 저희 게시판에 좀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엄선해서 또 방송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답변이 저희가 못 해드려도 많은 분들이 또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힘과 해답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입시왕 10월 11월 월간 상담소를 몰아서 했는데 이번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